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장이 좀 안 좋았고요. 2,400도 깨버렸고 코스닥도 추가 급락이 나오면서 좀 너무나 힘든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예, 뭐가 환경이 바뀌질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하락폭은 점점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일단 이제 장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오늘 좀 봐야 될 것들만 오늘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도 사실 많지 않았고 오늘은 좀 빠르게 먼저 이 보고서 간단히 살펴보고 또 시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은 안 좋아도 좋아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쪽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태양광 주식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오늘 좀 그 미국의 시간외 거래에서 태양광주들이 좀 급락하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 반도체 내용이 오늘 좀 많습니다. 그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모바일 메모리 시황 점검, HBM 조달 경쟁,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 TSMC 3분기 실적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실적 발표한 지 꽤 됐는데 KB증권에서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SK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요. 대창단조 굴삭기 관련 기업이죠.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에 앞서서 그 테슬라 실적 발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IR에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금리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금리 꺾이길 원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왜냐하면 자동차 소비가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미국도 정말 여유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자동차 살 때 대부분 할부로 사거든요. 뭐 대부분 그렇죠, 사실. 자기 돈 다 주고 사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 예, 근데 이게 금리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월 할부금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차 살 때 지금 금리 이렇게 높은데 사기 부담되죠. 예, 이 부분이 일단 테슬라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오늘 주가 폭락했죠. 당분간 주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려면 시간 필요합니다. 또 사이버 트럭 생산도 뭐 양산도 본격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뭐 로봇, 그다음 자율주행,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바뀐 게 없고 또 전기차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이런 실적 충격, 고금리 충격은 테슬라도 피해갈 수 없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단점이 하나 있죠. 주가가 비싸잖아요, 그죠? 예, 절대 싼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인가 9년도에 그때 애플 아이폰 나오고 지금 테슬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이제 물론 그때는 금리가 낮을 때죠. 뭐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에 피처폰의 스마트폰,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하게 흘러는 가는 것 같은데, 다만 뭐 애플도 옛날에 그래요. 애플도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요. 중간중간 엄청난 폭락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시장을 장악하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테슬라는 공부는 꼭 해놓으세요. 예, 그게 좋습니다. 우리가 애플을 뭐 투자를 안 했더라도
애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관심은 많이 없죠. 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이런 이제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 지금 시대엔 딱 맞거든요. 뭐 로봇, 우주항공, 예, 또 이런 전기차, 태양광, ESS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대 정신하고 딱 맞잖아요. AI도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하면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매크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은 이제 과잉 긴축이 아니라고 언급은 좀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연설이 있었죠. 오늘 새벽에 파월이 좀 애매한 말을 했어요. 예, 뭐 긴축 과잉 긴축 같다. 근데 또 아닌 것도 같다. 되게 좀 이상한 좀 애매한 말을 좀 했는데 금리 인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예. 그렇지만 자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면 금리가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통화 정책이 바뀌려면요. 경기가 일단 지금 뉘앙스로 보면요. 한번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 사건이라든가 밸리뱅크 그러니까 뭔가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나와야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든 얘기죠. 네.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너무 좋은 건요. 진짜 주식시장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고용도 좀 약간은 꺾이는 게 확실히 꺾이는 게 좋고 현재 상황이 그래요. 이게 금리가 너무 올라서 지금 증시가 어려운데 아니면 금융시장이 급락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금융시장 급락까지.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그러기 전까지는 긴축 안 풀겠다. 막 약간 이런 뉘앙스니까 되게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증시는 좀 부러지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또 정책을 꾸릴지 일단 지켜보시고 일단 앞으로 2주 동안의 연준 위원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FMC 들어가니까 10월 말에 한번 11월 1일 날 하죠.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별로 파월 의장의 연설은 도움은 안 됐습니다. 크게.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금리 전쟁 이 두 가지 이슈가 너무나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에 따른 또 강달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 거대한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위된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뭔가 탈출할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뭐가 하나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어요. 전쟁도 바이든 대통령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성과는 없는 것 같고 금리는 여전히 너무 높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국채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채가 금리 5% 매년 보장을 해줘요. 연금리 5%잖아요. 예, 10년 동안 5%를 매년 준대요. 예. 이 주식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언젠간 이벤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장 그게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고금리 전쟁 이 두 가지 이슈 있잖아요. 이게 좀 완화돼야 돼요. 그래야 증시가 좀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근데 그 이벤트가 다음 주에 나올지는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죠. 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회복 재고는 역사적 저점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29개월 만에 드디어 증가했어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29개월이면 몇 년 만입니까? 2년이 넘었죠. 9월은 더 좋을 거래요. 왜냐면 화웨이 신제품 나왔죠. 이게 되게 잘 팔리고요. 아이폰 15 9월은 더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시작은 했다. 그리고 중국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재고는 여전히 저점이 있다. 재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고 쌓겠죠. 재고가 이렇게 감소하고 7, 8개월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재고 확충하면 부품 주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23년 말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재고 축적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 맞죠, 항상. 예, 중국 스마트폰 좋으면요 삼성전기가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2025년 이후까지 업황이 회복될 것 같다.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반영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펀더멘탈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뭔가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밑에서.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장이 이게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건 금리 꺾이고 전쟁이 좀 완화되길 원해요. 근데 그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고, 미국 태양광 주식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금리 충격 때문에요. 이 솔라이츠가 이번에 CEO가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매출액 전망치를 엄청 낮췄거든요. 보시면 18%, 영업이익은요 83%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버렸고, 유럽 회사들이 예상치 않게 주문을 취소해 버렸대요. 유럽 회사.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엔 지금 유럽 회사들이 설치할 회사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거기다 금리 높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거죠.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솔라이즈는 유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거고, 엔페이즈, 퍼스트 솔라는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크게. 예, 비중. 하나솔루션도 미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이 금리가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그냥 강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금리가 완화되면. 근데 어제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이용찬 연구원님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짜 와서 물가가 확 꺾인다면 금리도 많이 떨어지겠죠. 내년에. 예. 그러면 태양광 풍력이 안 좋다고 여기서 이런 뉴스 또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반대로 해야죠. 예. 오히려 공포스러울 때. 예. 내년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면 역으로 가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못 가요. 지금 뭐 이런 노이즈들이 당장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나 이런 그냥 뉴스들 때문에 뭐 저는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을 본다면, 예, 오히려 지금 급락 후에 이제 언제 좀 진정되느냐가 좀 관건인데, 그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금리가 조금씩 또 완화되고 이러면서, 예,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고생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당분간은. 예.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모바일 메모리 시황 점검 및 HBM 조달 경쟁이 심한데, 모바일 메모리 가격이 상승이 구체화된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지금 거래돼요, 실제. 트렌드포스도 가격 인상률 추정치로 올렸다고 합니다. 디램이 5에서 8%인데 원래 13에서 여기 18%까지 올려버렸어요. 낸드는 10에서 15%. 이렇게 가격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기존보다 이렇게 더 가격 인상률 추정치, 이건 추정치입니다. 올렸다라고, 요 파란색이 이제 추정치 올라간 거고.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내년 2분기에 최대 상승폭 기록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업황은 돌린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긍정적인 게 HBM이잖아요. 이게 미국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말고도 AMD도 이제 출시하거든요. AI 칩. HBM이 부족한 거 봐요. 조달 잘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 업체들로 수급을 다변화시키겠죠. 뭐 삼성, 마이크론도 그렇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는 또 추가 협상을 위한 미팅을 가지면, 이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이닉스인지 삼성인지 모르겠지만 물량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구글도 HBM 조달 계획을 설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 칩에, 커스터마이즈는 이제 맞춤형이죠. 그래서 자기네 칩에 적절한 그 HBM 조달 계획을 설립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 반도체는 지금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지금 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1순위예요. 예. 만약에 투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왜? 업황이 좋아지는데 매크로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TSMC 3분기 리뷰인데 우려 대비 소비자용 수요가 안정세다. 이번에 TSMC 실적 좋았습니다. 예상외로. 그래서 AI 수요는 강하고 중국은 아직은 더딘데 재고 조정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치만 뭔가 PC나 스마트폰의 수요가 좀 안정화되는 신호들은 나온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TSMC도 했던 얘기는.
그리고 팹리스 이제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들의 재고도 4분기에 건전한 수준. 그러니까 아까 중국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중화권에서 재고가 많이 줄고 있어요. 건전화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 유사하게 하겠다. 그리고 계속 AI예요. 엣지 디바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같은 걸 엣지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PC.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말고 엣지 디바이스 내 AI 탑재. 그럼 스마트폰에도 AI 칩을 넣겠다는 거죠. 그런 수요가 있대요. 근데 굳이 저는 지금 그게 스마트폰에도 저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언젠간 필요하겠죠. 근데 예, 근데 스마트폰까지 이걸 해버리면 이게 이 전력 소모가 엄청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수요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스마트폰에도 AI, PC에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더. 예. 그래서 최선당 공정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 코어스 이제 TSMC가 만들어주는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칩, 이거는 기존대로 내년 말까지 2배 확대한다. 2배 더 늘어날 수도 있대요, 오히려. 이건 하이닉스한테 좋은 뉴스죠, 사실. 예. 그래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AI 영역이 서버만이 아니라 소비자 단으로도 확산되고 7나노 가동률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추정은 좀 하고 있지만 재고 조정은 마무리되고 있다. 예. 그 전반적인 IT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엄청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애매할 때거든요. 뭔가 최악은 지나서 좀 좋아질까 말까 할 때. 왜냐면 주가 싸거든요. 예. 너무 좋다고 하면요. 이미 이제 주가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AI는 좋고 성장은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수요들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이제 바닥은 다져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었죠, 예전에. 근데 그 자료고요. 일단 이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계속 감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은 바닥임을 확인했다. 다음 분기부터 업황 개선돼서 내년 이제 여기서는 3분기가 내년 3, 5월이라고 하네요. 흑자전환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했고요. PC 모바일 시장 재고도 정상 수준이다. 낸드 가격도 하락폭 줄었다. 그 내년 초에 HBM 이제 5세대 이게 가장 성능 좋은 거죠. 대규모 출하 시작한다. 이게 나와 있고 3사가 본격 경쟁을 합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이겨요. 1등인데 삼성이 이제 쫓아가고 있고 마이크론이 제일 뒤쳐졌는데 내년엔 본격적으로 아마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HBM3E는 반도체 산업 내 다수 고객의 관심을 받고 있고 12단짜리예요. 12단 아파트. 네. 연평균 82%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높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감산 정책의 효과를 보이면서 마이크론의 재고도 정상화될 것 같다. 디램과 낸드 모두 감산이 이어지고 내년 3, 8월 중엔 재고가 정상에 근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게 최악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너무 막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디램 가격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K는 교보증권의 김인철 연구원님이 영업이익은 작년보단 당연히 감소해요. 근데 전분기 대비로는 급증할 것 같고요. 시장 예상보단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고객 사용 수주가 3분기의 매출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4분기도 비메모리 고객 사용 매출이 견조할 걸로 보이고 3분기 대비로는 좀 개선이 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메모리는 안 좋죠.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메모리 고객사의 낸드 투자 이게 아마 마이크론일 거예요. 뉴 하드 마스크라고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거기 저 하드 마스크 있거든요. 낸드 단을 쌌죠. 거기에서 이제 단을 지지해주는 층인데 이걸 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없애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없애주는 스트립 장비를 또 만드는데 그 매출이 좀 낸드 투자가 주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고 베베레치는 이제 웨이퍼 끝단이 이게 휘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좀 펴주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 이거는 조금 성장 드라이 클리닝 건식 세정 장비겠죠. 이것도 성장이 조금 정체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성장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은. 그러나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업황만 개선된다면 또 내년엔 좋은 그림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원래 메모리 위주거든요. 근데 메모리 위주에서 주력 장비가 비메모리로 확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체력이 굉장히 단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PSK 홀딩스만 혼자 올라갔죠. 거기는 왜냐면 HBM 관련주니까. 근데 PSK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부진했는데, 다만 뭐 워낙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뭐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요. 단 시간을 갖고 좀 인내심을 발휘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되기 좀 어렵잖아요, 업황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지만,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방 산업, 이쪽이 회복된다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현재 밸류는 제가 PBR로 보니까 무릎 위하더라고요. 그래서 밸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창단조 요새 안 좋죠. 굴삭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피카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트랙터형 하부 주행체, 무한궤도 아시죠? 원래 우리 탱크 보면 이렇게 바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무한궤도처럼. 그거 만드는 부품이에요. 무한궤도 부품이에요. 그래서 링큐 슈아세이, 링크 아세이, 로라, 크랑크, 장치대, 상품,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상품 매출은 미국 AS 부품 판매 법인 트랙이란 이제 AS 부품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 자동차랑 똑같아요. 뭐 고장 나거나 그럼 AS 해야죠. 그럴 때 뭐 교체하거나 그런 부품들을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미국 굴삭기 시장 좋으면 수혜 받는 거죠. 전 세계 31개국 70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인프라코하고 현대건설기계 들어가고, 볼보 코리아 있죠. 볼보그룹. 그리고 해외에선 캐터필라, 미국의 농기계 회사 중에 존디어, 일본의 히타치, 코벨코 이런 기업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링크아세이는 하부 주행체 무한궤도의 트랙 체인입니다. 뭐냐면 보여드리면 요거 있죠. 요게 링크아세이. 요게 무한궤도 밑에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슈아세이는 요거 이제 신발이에요. 여기다 신발 요렇게 입힌 겁니다. 여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얘를 여기다 딱 입히면 요런 모양 나오죠. 요게 무한궤도잖아요. 그죠? 그걸 나타낸 거예요. 저게 이제 바로 그 링크 슈아세이. 링크 아세이. 아세이가 그 트랙 체인이고, 슈가 아까 신발같이 입히는 거. 저 두 개를 합쳐서 링크 슈아세이. 저걸 해서 이제 무한궤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미국, 인도가 앞으로 투자 많이 하니까 이쪽에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광물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굴삭기 필요하죠. 그래서 캐터필라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보다 6배 이상의 광물을 소비할 걸로 예상된다. 전기차가. 그래서 뭐 장기 수요는 좋을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같은 거, 우크라이나 재건,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대창단조는, 일단 미국에는요 AS 부품 판매 법인이 있고, 인도에는 저거 가공 조립하는 거 있죠. 이런 제조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2020년 이전까지는 요 매출 3천억, 영업이 200억에 머물렀는데 22년도에 점프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500억 같고, 매출도 4,200억. 영업이익률도요 5%가 안 됐던 걸로 아는데 11%까지. 다만 왜 주가 안 가냐, 미국의 고금리 영향도 있고, 일단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난 2, 3년의 호황이 일단 식는데요. 그럼 이제 피크아웃 되니까 시장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내년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 실적 자체는, 실적이 아주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파는데, 여기도 어쨌든 미국에 인프라 투자 많이 들어가니까, 뭐 설사 트럼프가 된다고 인프라 투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 인프라 투자 먼저 시작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트랙이란 법인은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 회사랑, 일본의 제강 회사랑요, 인도의 합작법인 저 굴삭기 부품 만드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링크 아세이 아까 보셨죠? 그거
생산 능력이 연간 12,000, 1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국내 제품 수출 가격 감안하면 한 최대 420억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다고 하고,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돼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고, 다만 내년 하반기를 본다면 긍정적이, 그러니까 뭐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ROE가 아니죠. PER은 4.6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요. 대창단조가 되게 다양하죠. 그 대주주 여기 박안식 씨 아시죠? 이분이 이제 원래 매수를 많이 했죠. 그동안 내부자 매수로. 요즘엔 좀 안 하더라고요. 대창단조의 주요 제품 수출 가격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랙 미국 법인도 영업이익률이요 꾸준히 올라왔죠. 그리고 PER은 요 정도. PBR은 좀 높았어요 한때. 근데 이 ROE가 10% 넘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0.7배는 굉장히 싼 거죠. 주가가 여전히 저렴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창단조가 여기 있어요. ROE가 14%거든요. 그럼 PBR 한 배 넘어야 돼요. 최소. 근데 아직 한 배도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할인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뭐 어떡합니까? 마치 현대차 그런 거죠. 현대차나 기아처럼 싼 건 알겠는데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 섹터 중에 하나가 굴삭기 아닌가? 이 형님들도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내년에 하반기에 또 피카 우려를 딛고 올라간다고 만약에 저게 맞다면 지금은 뭐 포기할 자리는 아니다. 좀 부진하더라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요. 오늘 그게 많지는 않았고, 어제는 에이프로 있죠. 2차 전지 회사. 거기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을 좀 어제 맺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LG 쪽에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내부자 중에서 원택 있죠. 원택이 여기 대표가 많이 사진 않았어요. 한 1200만원. LNF도 여기 대표이사가, 주로 대표들이 좀 주식을 사는 게 주가 빠져서 그렇죠. 최소한 대표가 1000만원. 서부 T&D, 여기 호텔 하는 회사죠. 여기가 승만호 대표가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끝났고요. 오늘 코스피도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개파락으로 깨버렸고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엔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물론 장중에 잠깐 반등은 했는데 올라오진 못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세로 이틀째, 뭐 거의 3일 연속 코스닥은 급락하는 그런 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그나마 외국인이 좀 주식은 사줬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역부족이었고, 특히 사모펀드가 모르겠습니다. 손절매를 한 건지 모르지만 저기서 매물이 많이 나온 게 일단 좀 증시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요 주식을 팔진 않아요. 이번 주 들어와서는 꾸준하게 좀 사고 있어서 전기전자도 많이 샀고 반도체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뭐 자동차나 조선 쪽에 대해서 좀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로는 일단 뭐 구충제 이쪽 강했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오늘은 건설 쪽가 좋았던 게, 이제 대통령이 저기 그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고, 현대건설은 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숫자 더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실적 잘 나왔고, 그래서 오늘 건설 대표주는 이 약세장에도 좀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CNT 쪽은 오늘 여전히 좀 안 좋았고, 여기 다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았고, 상보는 모르겠네요. 셰일가스 이쪽도 오늘 뭐 다 급락했습니다. 이쪽 뭐 가스 쪽도 안 좋았고요. 알콜주 그러니까 올라간 게 굉장히 작은 중소형주 몇 개들만 가고 한마디로 다 급락했습니다. 그나마 낸드 쪽 오늘 테크잉이 이제 마이크론 관련주인 거 아시죠? 테크잉.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 마이크론도 HBM 투자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 미리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좀 분위기가 괜찮아져서
다행이고 유진테크도 잘 버텼고요. 제우스, PSK 이런 게 오히려 좀 전공정 주들이죠 대부분. 이쪽도 좀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오늘 큰 변화는 없었고요. 요새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근데 저 다시 원위치 됐어요 다시. 그리고 리츠, 아이폰 뭐 이런 기업들 이쪽 업종은 좀 빠졌고 다만 오늘 제일 안 좋은 건 그동안 제일 많이 갔던 이 해운 업종이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하기 만만치가 않아요. 좋은 걸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물려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각별히 조심하실 게 주가 급등할 때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히토류도 그냥 하루예요, 하루. 어제 말씀드린 대로. 리튬은 요즘에 계속 안 좋습니다. 리튬은 어쨌든 미국에서 미국 대표 리튬주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기가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대표적인 리튬주들 다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5% 가까이 빠져버렸고요. 종합상사 쪽도 오늘 좀 안 좋았고 아마 STX가 많이 빠진 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도 뭐 많이 빠졌고요. 로봇주들도 금리 충격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급락을 했고 아마 고영이란 기업은 어닝 쇼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좋을 수가 없죠. 뭐 테슬라가 이렇게 안 좋은데 좋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MLCC 쪽도 여기 2차 전지가 있다 보니까 오늘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바텍은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 한번 올라갔다 밀렸는데 아무튼 실적 자체는 잘 나왔던 걸로 일단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뭐 주가는 크게 지금 반응 못하는 것 같고 웹툰, OLED, 뭐 전기차, 2차 전지, 예, 좋은 게 없네요. 석유화학, 타이어, 챗봇, 철강, 자율주행차. 사실 자율주행차 요즘에 잘 버텼는데 요새 넥스트 칩이 아주 주가가 난리가 아니더라고. 어제 막 급락하고 오늘은 또 올라가고. 근데 일단 지금은 관망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죠? 관망을 꼭 하세요. 지금 막 이렇게 변동성 클 때는 지켜만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있고 공부해 보니까 물론 적자 기업이에요. 그 점이 좀 단점이더라도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공부 꾸준히 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만 지금 주가 위치도 그렇고 지금 그냥 무리해서 투자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좋은 또 가격대가 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카메라 쪽도 뭐 우리 공부해봤지만 오늘 약간 조정은 받았고 오랜만에 파트론이 좀 올랐네요. 예. 태양광도 좋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쪽도 오늘. 예. 근데 물론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태양광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일단 조금 영향을 일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좀 빠졌네요. 오늘 테크잉, 프로텍, 유진테크, 유니셈은 올랐고 반면에 고용이 급락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 예, 아무튼 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낙폭을 좀 줄인 정도지 대부분 뭐 충격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참 기운이 안 나네요. 시장 참 보고 있으면 자 삼성전자, LG엔솔 계속 충격받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다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충격파가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또 잘 돼야 우리나라 배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오늘 주가에 엄청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삼성물산, 하이닉스 이 정도가 좀 버텼고요. 은행주 조금 버텨줬고 자동차도 일단 왜냐하면 금리 충격 받으니까 오늘은 버티질 못했고 외국인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고요. 카카오뱅크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오랜만에 크래프톤은 더 나쁠 게 없잖아요. 요즘에 보셨죠? 예.
뭐 리포트도 한번 보셨을 거고, 뭐 좋아서 간다기보단요 사실 더 나쁠 거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견조하잖아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도. 그래서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양 급락했고요. HMM은 아마 전환사치 아마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량 우려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LNF도 급락, 카카오페이 코스모신 소재 급락. 방산주도 좀 버티질 못하고 있고요. 바이오도 어렵고, 현대오토에버도 그러니까 정말 이 자율주행의 또 핵심 기업 아닙니까? 근데 왜 빠지겠어요? 저는 분명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공부해보고 이때였죠. 보고서 나왔을 때가 괜찮았어요. 사실 내용 그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죠. 근데 이게 26만 원을 간 거예요. 이 대형주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조심하시라고요. 급등하는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이제 취해요 사람이.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하게 돼요 사람들이. 물립니다. 회복이 안 돼요. 지금은 반대로 이제 볼 때가 오고 있죠. 지금 그죠? 기다리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늦었을 때 절대 쫓아가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안 사기. 아시죠? 이럴 때 안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뭐 내가 이제 시작이니까 쫓아갈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시세 났을 때는 꼭 조심을 하시고, 뭐 LS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들 양봉 너무 클 때 포스코홀딩스 오히려 과감하게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양봉 뻥 터질 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힘을 그쪽에 한 번에 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뭐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오히려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그러나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좋은 선택지는 이렇게 올해 성과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 중에서 더 나쁠 게 없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거 있죠. 아까 오늘도 제가 보고서 반도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처럼 진짜 개선되잖아요. 업황은 개선되는데 매크로 때문에 충격받는 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투자하는 게 지금 가장 좀 나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 좋네요. 뭐 좋은 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게임주가 그나마 조금 선전한 정도 보이고 다 안 좋습니다. 2차전지, 로봇,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요. 영원무역, 사마알미늄, 롯데에너지 모터리. 2차전지 이제 붙어있는 쪽은 주가가 좀 처참한 것 같습니다. 그 루닛은 좀 버텼네요. 루닛은 조금 버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시장은 오늘도 급락을 했고 미국의 고금리 충격파에 의해서 2차 전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거기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좀 발언도 악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반도체가 좀 버텨주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희망이죠. 반도체가 좀 일부 기업들이 반등하잖아요.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텐데 지금 다른 업종들은 그러질 못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 너무나 고생하셨고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무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400도 깨졌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도망가는 구간이 아니고 내년을 보고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그럴 시기라는 거는 뭐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아무거나 투자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잘 좀 옥석가리게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올라가는데 그 자율주행차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내일은 이제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IVI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